승부의 제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2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승부의 향방을 함께 예측해봅니다. 팀의 명성이냐, 개인의 능력이냐, 통합 3연패 팀과 통합 3연패의 주역들이 적수로 만났습니다.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2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티브로드의 새 주장 강동윤 선수와 화성시 코리오의 오지명, 송지훈 선수가 만납니다. 치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압박해갈지 기대되는데요. 송지훈 선수, KB리거로서의 첫 승을 이번 주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동윤 선수는 그 재물이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겠지만 말이죠. 날카로운 창과 창의 대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선 포커페이스와 강심장 중 누가 더 단단할지 지켜보시죠.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이지명 강유택 선수의 대결. 무색 무취 포커페이스 류수왕 선수. 그 고요한 수면에 강유택 선수의 불타는 자신감이 투척되면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물과 불, 두뇌와 심장의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국은 이세돌 키즈의 맞대결입니다. 이지명 신민준 선수와 삼지명 최주영 선수의 대결. 1라운드에서 강자 원성진 선수를 꺾은 최주영 선수와 스승 이세돌 선수에게 패한 신민준 선수. 그 영향이 2라운드까지 이어질지 흥미로운데요. 상대 전적은 1승 1패. 랭킹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의 우세도 감히 예단하긴 어려운 한판입니다. 4국에선 두 장사의 현란한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흰바둑의 쌍두마차 류민영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사지명 맞대결. 대범한 행마의 류민영 선수와 뛰어난 감각의 김승재 선수 중 힘겨루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대국 초반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국은 KB리그의 사나이와 부동의 랭킹 1위가 맞붙습니다. 삼지명 김정현 선수와 일지명 박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무결점 바둑을 꽃피우고 있는 박정환 선수를 KB리그의 유독 강한 꽃미남 김정현 선수가 어떻게 공략해 나갈지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7대 53으로 화성시 코리오가 미세하게 유리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의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성시 코리오와 티브로드의 경기이고요.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처음으로 연승 스타트를 끄는 팀이 나왔어요. 네, 정관장 황진단 팀이 신한천리원 팀을 꺾고 2연승으로 단독 1위에 올라갔고요. 네. 하지만 오늘 맞붙는 이 두 팀, 1라운드 때 승리를 거둔 팀들이기 때문에 두 팀 중 한 팀은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순위표부터 먼저 정리해보고요. 오더도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관장 팀이 승리를 하면서 단독 1위에 올라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화성시 코리오 팀이 혹시라도 이제 4승 1패로 승리를 거둘 시에는 단독 1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오늘 오더 공개합니다. 먼저 장고대국인데요.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화성시 코리오 팀의 박지훈 감독이 송지훈 선수가 지금 상대 전적이 한 판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좀 예측하고 장고대국에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국 속기 대국은요. 류수왕 선수와 강유택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작년에 유수왕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강유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3국 속기 대국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최대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힘바둑을 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4국 속기 대국에서는 류민영 선수와 김승재 선수 허리 라인이거든요. 네, 이 대국도 정말 힘이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5국 속기 대국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박정환 선수 5대2로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네요. 뭐 아무래도 랭킹이나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박정환 선수가 앞서지만 또 KB리그에서의 또 김정현 선수는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양팀 오더는 누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굉장히 좀 만만치 않게 빡빡하게 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서로 1지명들이 만약에 승리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지금 5국 같은 경우는 1지명자가 이제 3지명자랑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성시 코리아 팀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국장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3경기입니다. 화성시 고리오와 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비장한 모습의 두 선수인데요. 1국 장고대국의 송지훈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서 강동현 선수가 카페에 있는 걸 봤잖아요. 커피를 들고 왔네요. 김정현 선수와 오프시 네. 네, 있던데요. 속기대국에서는 류수왕 선수와 강유택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직은 강효택 선수의 팀명이 화성시 코리아인 게 약간은 좀 어색합니다. 네, 작년까지 티브로드 우승 주역의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가장 기대되는 판인데요. 삼국 속기대국은 최재영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대국 개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긴장감이 많이 들 때예요. 네, 그렇죠. 이제 바둑판 앞에 앉아서 대국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삼국 속기대국 최재영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전에 이렇게 중계를 할 때 사실 초반은 그렇게 기대가 안 됐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워낙 그 알파고 때문에 새로운 수법이 많이 나와서 네. 초반에 오늘은 또 어떤 포석이 나올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요즘 누가 3-3에 네. 먼저 들어갈까 아니면 누가 먼저 그냥 귀에 3-3을 둘까 이런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신민준 선수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스승이죠. 이세돌 선수와 만났는데 그때 조금 무력하게 졌던 것 같아요. 네, 중반까지는 뭐 치열하게 전투를 펼치면서 잘 싸웠는데 네. 한순간에 밀리면서 바둑이 쉽게 끝이 났었습니다. 최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원성진 선수를 만나서 또 힘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바둑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원성진 선수의 힘에 밀려서 좋지 않다가 딱 한번 전투가 제대로 붙었는데 네. 그때 이제 원성진 선수가 제대로 뭔가 딱 응징을 못하면서 거기서 역전한 이후로는 굉장히 마무리를 잘 했었습니다. 네. 사실 화성시 코리오 팀이 강팀일지 뭐 약팀일지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데 처음에 많은 관계자들이 이제 최재영 선수를 너무 좀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뽑은 것이 아니냐. 삼지명이죠. 네, 그것 때문에 강팀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1라운드 때 원성진 선수와
둔 것을 보니까 괜한 뭐 걱정이었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걱정을 보란 듯이 네. 네,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최지영 선수는 또 작년에 또 신인상까지 수상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지금 두 선수는 상대 전적이 1승 1패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 정말 기대가 큽니다. 신민준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그 힘바둑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처음 입단하기 전에 입단 초창기 때 대국을 했었을 때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굉장히 침착하게 두고 중반 후반에 이제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세돌 구단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바둑을 굉장히 많이 뒀거든요. 그러면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랑 대국을 많이 하면서 맨 처음 당시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 선수가 이 이세돌 구단류를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 같이 두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둘 뿐이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대국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전엔 흉내만 냈다면 이제는 네. 흉내 내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만큼 힘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죠. 신민준 선수 앞으로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지금 날일자로 한쪽 귀를 걸쳐 갔는데요. 보통은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위로 걸쳐가는 진행이 굉장히 많았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다시 좀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흑의 경우는 뭐 가장 무난한 수는 역시 이 정도로 이제 협공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알파고가 하도 이렇게 바둑을 도왔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글쎄 여기도 이제 뭐 삼삼 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선택은 협공을 했네요. 최재영 선수는 착점이 빨라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야겠다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으로 본다면 밀고 한 칸 뛰고 백이 가만히 그냥 늘어둘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하나 이렇게 끊어놓고 손을 빼는 것도 정석입니다. 흑의 경우는 좀 발빠르게 두기 위해서 그냥 다른 곳으로 날일자를 걸치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끊는 수 같은 경우는 백이 나와서 이곳으로 끊게 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흑 넉점이 위험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잡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안 됩니다. 역시나 밀어 올렸고요. 오늘 티브로드 팀의 이상훈 감독은 뭔가 좀 기분이 묘할 것 네. 같아요. 네, 상대 팀인 화성시 코리오 팀의 그 선수들이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같이 네. 자신이 좀 가장 아끼던 그런 네. 선수들이었는데 무려 3명이나 옮겨졌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 강윤택 선수, 그리고 김승재 선수까지. 네. 그리고 강유택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글쎄요. 우승하는 운이 좀 따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그것도 뭐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유택 선수가 진짜 우승을 정말 많이 했어요. KB 바둑리그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판에서 특히 마지막 5국에 출전을 많이 했었죠. 네, 그때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그런 좀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따르는 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 끝난 여자 바둑리그에서도 포스코 팀이 우승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강유택 선수가 그 팀 코치예요. 자주 봤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 본인이 직접 뛸 때도 우승컵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었는데 심지어는 코치를 맡는 여자 리그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렸네 하면서 뭔가 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여자 리그부터 강유택 선수 인기가 많아지겠는데요. 흑은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를 두지 않고 바로 걸쳐갔네요. 네, 하나 이제 걸쳐 놓고 이러고 뭐 한 칸 뛰어도 만약에 이제 백이 끊고 난 다음에 원래 날일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을 미리 도는 거기 때문에 흑이 괜찮거든요. 흑이 중앙으로 뛰지 않으면 젖히는 자리가 좀 많이 아프죠. 백은 지금 이렇게 젖힐 수도 있어요.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이곳이 이제 두터워지면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충분히 네.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뭐 받아줘도 한 판, 그리고 이곳을 이제 젖혀서 둬도 한 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젖히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흑은 막을 수밖에 없고요. 서로 좀 뭐 기세의 진행인가요?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상대 의도를 조금 반발하는 진행을 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붙이는 정석을 좀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3-3 들어가는 것도 정석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흑 쪽에서 좀 피할 때가 많거든요. 왠지 양걸침 한 것 치고는 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이 이 수를 두고 있고 흑이 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지금은 손을 빼고 이런 데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막아가고요. 여기에서 흑의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건 뭐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두 선수는 작년에 KB리그 성적이 좀 비슷한데요. 신민준 선수는 9승 6패, 그리고 최재영 선수는 9승 7패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지명으로
이 9승 6패를 거둔 거고 특히 최재형 선수는 처음 오지명이었거든요. 네, 처음 네. KB 바둑리그를 참여를 네. 한 건데 9승 7패. 이건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승 9패를 했다고 해도 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50%를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그 정관장 황진단 팀에 박진솔 선수를 네. 보는 듯해요. 이렇게 오지명이 잘해준다면 팀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냥 한 칸을 띄었네요. 이런 수도 있군요. 보통은 1, 2 이전인데요. 네, 2칸 뛰던지 네. 이렇게 입구자 하던지 이런 수를 많이 두는데 네. 약간은 묘합니다. 일단 이 수는 간격은 짧지만 그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걸 노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곳으로 입구자를 했을 때는 백이 한 칸을 띄어서 협공과 이곳 협공을 양쪽으로 봤을 때 흑이 응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2칸은 백이 뭐 붙이고 젖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선수로 어떻게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거는 흑이 호구 자리가 너무 좋고요. 그쵸, 모양이 훨씬 더 좋죠. 일리 있는데요. 네, 두어지고 나니까 충분히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도 뭐 어딜 둬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네요. 네. 백 모양의 약점을 지켜야 할지 또 약점을 안 지킨다 해도 또 어디를 둬야 될지도 고민이 됩니다. 뭐 깔끔하게 지키는 모양이 있다라면 지킬 수 있는데 딱히 이렇게 지키면 내가 모양이 좋다 그런 수가 안 보여요. 신민준 선수가 마지막으로 둔 수에 꽤 장고를 했거든요. 최지영 선수도 장고로 맞대응합니다. 백도 아예 그냥 이런 데를 들어가고 이곳을 끊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노리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모양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이곳을 뭐 이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두기도 그렇고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지켜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흙 모양이 너무 좋아지고요. 네, 두고 싶은 수는 아니고 진짜 차라리 둔다면 그냥 한 칸 정도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와서 끊어도 이렇게 두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한 칸 정도 띄고 한 칸 정도 뛴 다음 흙도 뭐 밀던지 뭐라도 좀 지켜야죠. 이렇게 두고 이 한 칸 볼수록 매력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혹시 어깨 짚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일단 네. 그냥 여기를 뭐 어떻게
당장 지킬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안 두긴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좀 실속이 없나요?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둬놓고 이런 진행이라면은 실속이 없거든요. 흑은 미는 수 말고는 또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어깨 짚기를 당했을 때 아래나 위나 어딘가는 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때 미는 정도? 밀어서 백이 뭔가 받으면 그때 이제 움직이는 이런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어디를 둬야겠다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위로 밀어가네요. 실시간 스코어가 흑이 아. 약간 기분 좋게 변했어요. 어깨 짚은 수가 조금 이상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검토실이나 뭐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직 이 수가 좀 그렇게 좋은 감각이라고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변적으로 가만히 다가설 수도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여서 원래 흑이 호구 자리 만드는 걸 좀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곳을 뒀을 때 예를 들어 흑이 여길 뒀다라고 생각하면은 백이 오히려 늘어야 되는 곳인데 네. 또 이렇게 둔 것은 백이 이상하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또 다가가면은. 그러니까 흑이 이곳을 못 두게 한 효과는 있지만 백도 사실 못 두기 때문에 백이 수순이 이게 꼭 좋다라고 생각은 당장은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참신한 발상인 것만은 뭐 확실합니다. 네, 우아기에서 새로운 모양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신민준 선수 어떻게 두어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3경기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먼저 젖혀갔네요. 네, 일단 신민준 선수 생각은 하변에 백이 어깨 짚었던 돌을 악수로 만들고 우변에 백이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싸워보겠다. 백 입장에서는 지금 흑이 우변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변 쪽을 한 번 더 돕기 때문에 네. 하변 모양만 놓고 보면 백이 좀 이상하거든요. 네. 백은 무조건 뭐 우변을 이곳이나 침투를 해야겠네요. 이곳 뭐 바로 끊어간다든지 뭐 가장 일단 뭐 기본적인 침입은 지금 둔 곳이고요. 흑도 자칫 잘못하면 양곤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흑의 경우 이 장면에서 가장 강하게 두는 것은 두고 이런 식으로 젖히면서 끊으면은 뭐 이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가장 강수고요. 둘, 이런 데를 그냥 호구 치는 것도 다섯,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상 백에게 여덟. 공을 좀 넘기는 네, 건가요? 뭐 잡을 수 있어? 아니면은 뭐 공격 수단이 딱히 있니?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는 게 당장은 막상 축인가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한 번 더 밀어가나요? 이 축이네요. 이
이게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지금 여섯, 일곱, 이렇게 치고 내려가기 여덟, 때문에 축이 아홉. 되고요. 그러면 흙이 여기 지키는 것은 지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네. 끊는 수가 가능했네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흙돌이 네. 있어갖고 축은 흙이 유리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흙이 둘 수가 없었던 수법이고요. 지금처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백도 젖히는 한 수일까요? 젖히는 수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먼저 끊는 것도 괜찮을 30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민준 선수가 하변에서 득을 봤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우변에서 분명히 좀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은 하변만큼 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신민준 선수도 최근에 뭐 전투를 전혀 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젖히고 싸우자고 할 것 같습니다. 30초. 젖히고 하나, 이어서 둘, 백 셋, 모양도 뭐 사실 안 다섯, 좋지 않냐 이렇게 여섯. 말하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젖혀가네요. 우변에서 첫 번째 승부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싸우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서로 뭐 깔끔하게 타협이 된다든지 뭐 정리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우아기 백 30초. 같은 경우는 하나, 백이 먼저 둘, 두면 사는 데는 셋, 문제가 없고 넷, 또 그쵸. 흙이 두면은 다섯, 조금은 또 4월에 여섯,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덟, 아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흙이 먼저 두면 뭐 너무 쉽게, 그러니까 물론 수상전이 되긴 하지만 자체로는 살 수가 없고요. 백이 먼저 두면 뭐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 백도 모양으로 본다면 이곳을 뭐 단수치고 민다든지 해서 이곳 끊기는 것을 조금은 방비를 해주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두면 흙도 날일자 정도 하면서 당장 축이 아니기 때문에 30초. 하나, 흙도 안정을 취하면서 셋, 서로 이런 식으로 좀 다섯, 그래도 타협이 보이는 여섯,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홉. 흙도 우변이 전부 다 연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도 이곳은 받아줘야 돼요. 안 받으면은 뭐 바로 백 두 점이 잡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출기 1회씩 사용했네요. 여기서 출기 사용 한 번 했다라는 것은 혹시 이곳으로 밀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빼는 것은 뭐 너무 쉽게 AB 맞보기고요. 걸리기 때문에 손을 뺄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이곳으로 미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여기로 밀고 어차피 흙은 30초. 하나, 어느 쪽을 둬든 이곳을 둬서 셋, 좀 살자고 넷,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두 선수 모두 바둑판 앞에 바싹 붙어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신민준 선수가 뭐 젖히거나 늘거나 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심각한 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까지는 뭐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백이 차단을 하기에는 사실 백의 수도 별로 없거든요. 네. 이것은 백이 훨씬 더 부담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늘 수밖에 없나요?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날일자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이 한 점이 잡히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이제 좀 줄여놓겠다. 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막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신민준. 기분은 막아가고 네, 싶은데요. 왜냐하면 차단을 하면은 이거는 뭐 100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회돌이 당하면 수가 그렇죠. 너무 부족한데요. 너무 괴로운 모양이 되기 30초. 때문에 하나, 오히려 신민준 선수는 셋, 그냥 아예 넷, 막아버리고 다섯, 여섯, 한번 일곱, 어떻게 봤나 보겠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안 밀어놔도 축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관없다 이런 뜻이고요. 네, 백도 어떻게 보면 받아주는 네. 것도 당연한 자리네요. 지금도 받아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우아기 백사활은 일단 전부 완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사활은 뭐 거의 100% 살아 있습니다. 네. 이제는 흑기 우변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일단 뭐 흑이 네. 바깥쪽을 막아서 다섯, 기분은 좋긴 한데 여섯, 실제로는 일곱,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홉, 열. 흑도 중앙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가 백이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신경 쓸 거 없어라고 딱 되는 순간 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붙여서 훨씬 더 강력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시간이 좀 있는 대국이라면 굉장히 장고를 많이 할 것 같은 장면인데 네. 하나, 지금은 둘, 셋, 좀 빠르게 네. 선택을 할 수밖에 다섯, 없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일단 백은 한번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손을 뺀다면은 뭐 이런 데 붙이고 나온다든지 뭐 호구 친다든지 하면은 모양 좋게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오히려 재미가 없습니다. 밀고 받는다고 가정을 네, 한다면요. 받을 때 강하게 붙여서 30초. 이렇게 하나, 압박한다면은 백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다섯, 백이 오히려 일곱, 여덟,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홉. 그냥 뚫고 나가겠다.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 뭐 한 칸 정도 뛴다든지 해서 굳이 여기 뭐 교환할 필요 있느냐. 그냥 뚫고 나가서 두겠다. 흑이 우변도 그냥 바로 붙일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수가 거의 이제 선수라고 보고 네. 좀 30초. 두텁게 하나, 하기 위해서 민다고 했는데 셋, 지금 최정 선수는 넷, 일단 굳이 뭐 없어도 여섯, 잡히는 돌이 아닌데 여덟, 이런 뜻이죠. 아홉. 하변 쪽에서는 흑이 확실히 이득을 받지만 중앙과 지금 우변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두고 중앙 어딘가 두면은 계속 두기보다 흑도 그냥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조금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도 하변과 우변이 실제로 또 확정가가 제법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리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백은 네. 둘, 셋. 그냥 여기를 바로 붙여서 두고 싶어요. 네. 흑이 젖히기에는 끊어서 잡히면은 크거든요. 네, 역시 붙여갔죠. 네. 그 순간 실시간 스코어가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의 어떤 행마가 조금 안 좋았던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젖힌 걸로는 네. 그래도 우변 쪽을 뭐 하나 받아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흑은 30초. 여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둘, 아, 셋,
넷, 연결이 가능한가요? 여섯, 아, 이것도 일곱, 여기 두면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연결은 아닌데 뭐 이쪽 저쪽 조금 따로따로 사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것도 뭐 확실치는 않아서 네. 이렇게 두고 차단하면은 선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모양이 너무 나쁘죠? 흙 모양이. 왠지 좀 살아도 네. 네,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지금은 셋, 일단 흙이 넷, 조금 다섯, 위기다. 여섯,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역시 우변에 먼저 공격을 했던 백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 생각은 여기를 일단 밀고 나가고 젖혔을 때는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진행이 되고 나니까 백이 그냥 물러나듯이 살고 나니 백은 신경 쓸 게 없고 흙만 이곳저곳 좀 신경 쓰이는 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어디를 그냥 30초. 버리기에는 하나, 의외로 집이 크고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백에게 늘어달라고 두는 걸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밀어서 뭔가 버릴 때 최대한 적게 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두면은 원래는 이 석점의 가치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많이 작아졌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붙여가네요. 응수타진인데요. 이때 흙도 가만히 이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변은 뭐 사활이 좀 걸려 있어서요. 네. 지금 만약에 있고 나중에 지금 넘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수를 쳐도 늘면은 잡혔고요. 30초. 치고 단수를 하나. 치면은 둘, 셋, 넷, 백이 먼저 다섯, 이 선으로 빠질 여섯, 수는 없을까요? 일곱. 이 상황에서요. 네. 그렇죠. 늘게 되면 자체로는 뭐 잡혔죠. 이 젖히는 수가 없다고 하면요. 네. 여기에서는 또 사활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백은 뭐 사활보다도 이곳을 맞으면은 백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가야 될 것 네.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갈 여섯, 때 일곱, 이곳을 둬서 여덟, 아홉. 뭐 이런 모양으로 두고 여기를 백이 늘면은 다시 뚫고 나오고 흙이 뭐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버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둬서 백이 먼저 두면은 지금 30초. 사활이 하나, 둘, 흙이 걸리거든요. 셋. 이거는 넷, 다섯, 여섯, 뭐 여기가 선수 돼 있다고 해도 여덟, 일선. 아 여기를 붙이면은 이게 절묘하게 살아있는 빅 형태가 나는 건가요? 네. 이게 살아있네요, 그러면. 신민준 선수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30초. 있습니다. 하나. 우상귀 쪽을 셋, 다 버리는 건가요? 버리겠다라는 여섯, 생각이거든요,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일선으로 붙이는 그쵸. 수가 나와야죠. 이 수 말고는 지금 사는 수는 없습니다. 네. 마치 사활 문제를 풀 때 네. 많이 보던 모양 같은데요. 중앙도 끊어놓으니까 또 자세도 괜찮은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고민할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수를 쳐놓을까 말까. 네, 그거를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단수를 치지 않아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차라리 버리는 작전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살리고 다른 데 또 공격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버리고 여덟, 다른 곳을 키워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곳을 두고 여기를 늘면은 또 단수를 쳐도 네, 100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혀 있죠. 아, 지금 살아 있죠. 네, 일선으로 붙여져 있는 자리가 빅 형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자리가 네. 됐습니다.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좀 하나,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셋, 최대한 다섯, 괜찮은 길로 가고 여섯, 있다. 일곱, 이렇게 생각이 여덟. 됩니다. 네. 네, 최재영 선수 잠깐 자리를 떴는데요. 그렇다면 이선 쪽으로 붙이기 전에 흑사활은 뭐 이미 살아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뭐 붙이고 100이 뭐 잘못 돈 수는 네. 없거든요. 흙 모양의 급소가 될 만한 곳을 다 두었지만 네. 흙이 일선에 붙인 수가 묘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길 둬서 일단은 뭐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이때 100이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 먼저 두면은 여길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두 점은 요석일까요? 일단 흙 모양이 튼튼해지는 데는 도움을 그렇죠. 받는데요. 100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데를 끊어서 그냥 끊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살았을 때. 그러니까 축으로 두면은 네. 이 단수가 선수니까 이러고 한 칸 뛰면은 이 우상기는 다 잡았거든요. 아, 거길 짚나요? 선수네요. 근데 이거는 여길 이으면 흙도 중앙이 좀 많이 약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흙이 뭐 되는 건 없거든요. 하나, 뭐 이렇게 되는 정도인데 셋, 넷, 다섯, 중앙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나왔습니다. 글쎄요. 흙이 뭐 중앙이 좋은 모양이 아닌데요. 이건. 실시간 스코어도 어느덧 6대 4까지 넘어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찍었을까요? 30초. 하나, 그러니까 둘, 아마도 이제 신민준 선수 생각은 이 네. 두 점을 다섯, 작게 버리는 여섯, 것이 싫다. 일곱, 좀 여덟, 선수를 잡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 이곳으로 이었으면은 그때 살아놓으면은 100이 잡으면은 아예 뭐 통째로 다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흙이 중앙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네, 자충이 돼서요. 일단 흙은 우변을 살아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중앙에 끊겼을 때 흑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양은 굉장히 사납지만 네. 그래도 하나, 뭐 막상 뭐 셋. 안 잡히면은 넷, 다섯, 싸울 수 있다. 여섯, 이런 일곱, 뜻인 것 같습니다. 여덟, 미는 것도 선수로 가정을 한 거군요. 백은 이어둘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뭐 수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30초. 하나, 둘, 셋, 수상전이 진짜 다섯, 흙이 확실히 이기나요? 여섯. 이게 지금 일곱, 여덟, 아홉, 혹시 잡더라도 여기를 다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쪽에 밀어두는 자리가 좀 기분은 좋았네요. 네, 지금 흙이 민 것은 그러니까 신민주 선수 생각은 여기가 돌이 자충이 되어도 여기 그냥 밀어버리면은 뭐 충분히 별 문제 없다. 이런 뜻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이제 살아둘 수밖에 없을 때 우아기 백사활도 좀 걱정이 돼요. 이건 받아야 돼요. 네. 이 모양이 이게 단수를 당연히 안 쳐놔야 되네요. 왜냐하면 단수를 쳐놨으면은 백이 여기에 막는 게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안 두면은 단수 쳐서 패가 되는데 네. 지금 이 단수를 안 쳐놓으니까 여기를 막아도 손을 빼요. 흑이요. 네, 그렇죠. 여기 두면 단수 쳐서 이 석점이야 뭐 언제든지 주는 거니까 한 점만 잡으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단수 쳐도 여기를 단수 칠 수가 있어서 네. 이거는 흑이 그래도 굉장히 좀 위험했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처리가 잘 됐습니다. 타겟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젖혀서 한쪽을 살 수가 있다. 이거는 엄청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백이 어디서 좀 잘못 둔 걸까요? 글쎄요. 이거 있는 건 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하게 잘못된 수는 안 보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혹시 셋,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네. 젖혀 있기 전에 뭐 다섯, 먼저 끊었어야 된다? 일곱, 여덟, 굉장히 아홉,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흙이 둘만해요. 네. 이거는 뭐 최재형 나쁜지도 선수도- 의문입니다. 네. 최재형 선수도 조금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제스처를 방금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선수가 아마도 이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이게 선수라고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워하면서 이곳을 뒀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뭐 흑도 지금 충분히 괜찮은 그림이죠. 네, 지금은 뭐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역전이거든요. 네. 기분은 이제 와서는 흑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흑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뭐 집이 있거나 30초. 하나,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는 일단 셋, 뭐 쭉 밀어놓긴 넷, 했지만 반대로 다섯, 백이 여섯, 이렇게 일곱, 밀면은 이 돌이 여덟, 바로 곤마가 되기 아홉.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사이 실시간 스코어는 다시 승부는 5대5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위기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돌을 버리는 척하다가 아니면 중간에 또 작전을 바꿔서 요리조리 바꾸면서 굉장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네, 승부는 다시 5대5가 됐습니다. 여덟,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